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분적분학 입문 4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장이죠. 우리 1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 중에서도 이제 아주 특별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수 중에서 아주 특별한 함수로서 이제 그죠? 이 삼각함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삼각함수 하면은 그죠? 뭐 공식이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또 좀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번에서는 그죠? 이 삼각함수를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확하게 한번 증명도 해보고 그 삼각함수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면서 그죠? 조금 다른 과목에서 할 수 없는 약간 좀 깊이를 좀 그죠? 첨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장의 삼각함수 내용이 좀 많아 보이죠, 그죠? 많아 보이지만은 몇 가지 원리만 좀 알고 나면 그죠? 나머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또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하면서 그죠? 공식도 암기해야 되겠지만은 그 원리, 그 개념들을 좀 그죠? 잘 생각하면서 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각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에는 그죠? 60분법하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분법은 수직 있잖아요, 그죠? 수직 또는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한 바퀴 360도 아닙니까? 이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그 한 각을 1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나 그죠? 수직 있잖아요. 수직을 뭡니까? 90등분해서 똑같이 수직을 이렇게 수직 있잖아요. 그죠? 이걸 똑같이 이렇게 90등분해서 뭡니까? 90등분해서 한 각을 여기서 1도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90분의 수직을 그죠? 90등분의 그 중에서 한 각 요거를 그죠? 1도라고 그죠? 균등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 대신에. 자, 호도법은 이제 그죠?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각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그죠? 정확하게 정의를 하니까 한번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이제 각을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그죠? 여기서 의미한 여기 고정점이 있죠. 여기 이제 못을 이렇게 박았다 칩시다. 못을 박았으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끝없이 뻗어가는 이런 그죠? 선이 있죠. 요 선을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이거를 시초선이랍니다. 자, 시초선일 때, 자, 이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그죠? 여기 나오는 각 있죠? 요 각을, 그죠? 요 생기는, 요 텀 있죠? 요 텀을 갖다 우리가 각이라 그럽니다. 요 각이라 그러고, 각이 요렇게 회전할 때를, 그죠? 양의 각이라 그러죠. 양의 각. 각이라 그러고, 요렇게 반시계 방향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음의 각이랍니다. 근데 각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마이너스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중심에서부터 그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각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음의 각이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그죠? 생길 때 이 각을 그죠? 양의 각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의 단위로는 그죠? 60분법. 60분 위에 이제 디귿이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라디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리라기보다는 그죠? 정의라 해야 되겠죠. 정의. 자, 여기서 그죠? 자, 시초선에서 출발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1회전해서 다시 시초선과 겹칠 때에 생기는 각의 크기를 그죠? 360등분한 것을 1도로 한다. 정말 360도 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뭐 어차피 같은 가이니 요거를 뭐가 됩니까? 요래 그죠? 이렇게 하죠. 요 몇 등분 합니까? 90등분. 균등 그죠? 균등하게 90등분 해서 여기 생기는 하나의
요 벌어진 틈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1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방향이 반대이면은 마이너스 1도, 또 두 칸을 가면 그죠? 2도. 그래서 90칸을 가면 90도. 그럼 90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180개죠. 270개고 36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면은 360도가 되고 여기 그죠?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호도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호도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중심이 여기 있고 그죠? 반경이 R인 원을 생각합시다. 원을 생각할 때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죠? 하다 보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하고 그죠? 요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있겠죠, 그죠? 맞죠? 녀석도 분명 같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같을 때에 요 반지름 길이, 호의 길이가 딱 같을 때에 요 각이 있죠, 벌어진 각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 그죠?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름 R과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양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고, 그죠? 표기로는 그죠? RAD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의 두 가지를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1도라는 각하고 그 다음에 1라디안이라는 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1도 1라디안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라디안과 1도의 그죠? 정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정의죠. 호의 길이에서 그죠? 자, 반경이 R인 원에서 중심각이 세타, 이 호도입니다. 호도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를 L이라 하면 L은 R 세타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반경이 R이 이렇게죠. 이렇게 쭉 갔을 때에 요만큼의 세타 라디안이 있을 때, 그죠? 요 길이 L이 뭐가 됩니까? R의 세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말했듯이,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라디안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1라디안을 여기 1라디안일 때, 그죠? 요 길이가 R이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니까 세타 라디안일 때의 그 길이는 뭐가 됩니까? X라든지 L이라도 죠. 그죠? L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됩니까? 그러면, 요렇게 곱해지니까, 그죠? L은 뭐가 됩니까? R 세타가 되죠. 그래서, 세타 라디안에서 반경이 R이 세타 라디안만큼 회전했을 때의 요 호의 길이는 이제, 그죠? R 세타라는 이제 식을 하나 적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식은 증명했으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뒤에 뭡니까? 면적 구하고 이럴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R 세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의가 아니고, 그죠? 자, 정의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이건 정리가 되겠죠.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은 정리입니다. 그죠? 자, 정리가,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반경이 R인 원에서 중심각이 세타에 대응하는, 이것도 라디안이 되겠죠. 이 파인 요것도, 그죠?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생략 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수학에서는 주로쓰는 게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에 대응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즉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반지름이 R이 이렇게 있겠죠. 반지름이 R입니다. 그 다음 중심각이 적당한 여기 세타가 조릴 때 요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요 면적. 요 면적이 뭐겠냐? 앞에서는 요 호의 길이였고 지금은 요 면적이 이제 얼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례식을 주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S에 대해서, 그죠? S가 면적함이, 그죠? 면적에 대한 B니까, 자, 여기 있죠, 그죠? S에 대한, 그죠? S의 요 길이죠. 전체 길이가, 여기 원에 뭡니까? 원의 면적이죠. 이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은 뭡니까? 각이 몇 도? 2파일 때죠, 그죠? 2파일 때에 파이 R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세타일 때에 뭡니까? 면적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쓰면은, 2파이에다가 S는, 그죠? 파이의 R의 제곱의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S는 얼마입니까? 2파이분의 파이의 R제곱 세타. 그래서 뭡니까? 2분의 1의 R의 제곱의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 S는 2분의 1의 R의 제곱이 세타가 됩니다. 자,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있어요. 앞에서 L은 R 세타라 그랬죠. 그럼 앞에서, 그죠? 앞에서 L은 R 세타 이므로, 저기 대입하면, 그죠? 이므로 대입하면 S는 뭡니까? 2분의 1의 R의 제곱 세타에서 2분의 1의 R에다가 R 세타. 여기 L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2분의 1의 RL. 이렇게 이제 식이 증명되죠, 그죠? 그래서 S는 2분의 1의 RL. 이렇게 이제 세타가 안 주어지고 호의 길이하고 L하고 그죠? 반지름만 주어지도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L은 R 세타, S는 2분의 1의 R의 제곱 세타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했죠, 그죠? 자, 그럼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2입니다. 자, R이 2인분에 대하여 중심각이 세타가 3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럼 공식 있죠. 호의 길이는 L은 뭡니까? R 세타니까 2 곱하기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 S는 그죠.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니까 또 뭐 R의 제곱 세타에 되고 2분의 1 R을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제 암기하기보다는 그죠. 공식 증명하는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주로 뭡니까? 비례식에 의해서 그죠? 공식이 증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각을 배웠는데 그 두 가지 각을 뭡니까? 서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디안과 디그리의 관계입니다. 즉 말해서 1라디안을 그죠? 1도로 바꿀 때 그죠? 1라디안 1도로 바꿀 때는 뭡니까? 파이분의 180을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반대로 뭐가 됩니까? 1도를 뭡니까? 1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역수를 취하면 되죠.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말이 말입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도는 180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의미가 바로 그죠? 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자, 1라디안을, 무슨 라디안을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도 해주면 되고,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죠? 자, 반지름이 R인 반원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그죠? 반지름이 R인 반원에 대해서 그죠?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죠. 도라는 것은 뭡니까? 수직을 90도 모양 거니까 평평한 거는 수직이 두 개니까 그죠?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R 세타이죠, 그죠? 그때 호의 길이는 R 파이 R이죠. 왜냐하면 원에 뭐가 됩니까?
요번에 그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원주니까 2파이알이죠. 원주는 뭐가 됩니까? 2파이알이니까 그죠? 반원이면 뭐가 됩니까? 반원이면은 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반지름이 R인 반원이니까 그죠? 반원이니까 요 길이가 파이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되니까 이제 요거의 길이가 그죠? 파이 R이죠. 그 다음에 180도가 그죠? 180도가 그럼 뭐가 됩니까? 180도라는 것은 요각이 되겠죠. 요각은 뭡니까? 우리가 L은 R 세타입니까? L이 뭐가 됩니까? 세타의 R이니까 요 반원이 뭐가 됩니까? 그 파이 R이죠. 파이 R이므로 그죠? 뭡니까? R이므로 세타가 바로 파이가 되죠. 그죠? 요 각이 세타죠. 요각이 세타가 바로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맞죠? 공식 일단 L이 파이 세타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파이 R이니까 파이가 요 세타 공식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180도는 뭐하고 있습니까? 파이 라디안하고 같죠. 그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 1도는 뭐가 됩니까?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이렇게 그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이 공식이 이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이제 증명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때는 그죠? 1라디안이 도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이면 되고 1도를 바꿀 때는 180분의 8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볼까요? 그죠? 자, 이거 위에 거는 뭡니까? 위에 거는 도죠. 디그리죠. 그죠? 도. 아래는 라디안이죠. 라디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요래 바꾸는 건 어떻게 하랬죠? 요거를 된 것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요걸 요렇게 바꾸는 거는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90도 보겠습니다. 자, 90도 곱하기 뭡니까? 180분의 파이 하면 요 9, 1은 9,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라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라 되는 거. 반대로 이제 그죠? 2분의 파이라 되는 뭡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해주면 그죠? 90도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라디안과 파이에서 관계를 이렇게 변환시키고자 할 때는 앞에 공식을 적용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죠? 각에 대해서 뭡니까? 디그리하고 라디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각이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플러스고 시계 방향으로 갈 때 마이너스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화된 각이 일반화입니다. 그죠? 그럼 한 바퀴 돌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한 바퀴면 그죠? 한 바퀴면은 뭡니까? 우리가 2파이 또는 뭡니까? 땡땡이 그죠? 그럼 두 바퀴 돌면은 당연히 그죠? 4파이가 되고 또는 뭡니까?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됩니까? n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n바퀴 되면은 2n 파이가 되겠죠. 2n 파이 또는 뭐가 됩니까? n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라디안을 갖다 수학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n 바퀴 돌았을 때의 일반 각을 갖다 EN 파이라고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인 각이라서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각이 하나 있을 때 그 각을 뭡니까? n 바퀴 회전했을 때의 그 각을 EN 파이로 적고 이거는 0도일 때 EN 파이니까 세타면 뭐가 됩니까? 세타 더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0도 기준이죠. 요거 0도 기준. 0도 기준 아닙니까? 정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회전할 때 여기서부터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됩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뭐가 됩니까? 2파이가 되죠. 2파이.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 뭐가 됩니까? 4파이가 되고. 그죠? 여기서 또 한 바퀴 돌면 뭐가 됩니까? 6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회전하면 뭐가 됩니까? 이 바로 EN 파이라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0도 기준이고 만약에 뭐가 됩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만약 여기서 정하면 여기서 만약에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시작하면 한 바퀴 여기 지금 알파죠. 한 바퀴 돌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죠. 그 다음에 쭉 계속 돌면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각은 여기 파일 때 그죠? 세타는 뭐가 됩니까? 일반각은 뭡니까? 알파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면 여기 만약에 그냥 n이 제일 밖에 없으면 알파입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돌면 여기서 알파 되면 알파 플러스 뭐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여기 올라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한 바퀴 돌 때 0도 기준으로 할 때 그죠? 여기 이 n 파이였죠. n 파이 플러스 알파였으면 그죠? 요거에 대한 일반각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되면 알파 2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면 4파이 더하기 알파 6파이 더하기 알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각의 일반각은 알파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표시된다 라고 표시하기를 갖다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자,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자, 연습 문제도 이제 쉬운 거 하나 있죠. 자, 뭐 1번 그다음에요. 바꾸는 거 2번. 그 다음에 호의 길이하고 부채 끌고 가는 거 3번. 예서 여러분들 그죠? 과제로. 요거는 뭐 5만에 하겠죠, 그죠? 요거 대열이 바꾸면 알죠? 요거는 뭡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되고, 이거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 얘기는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외우고 있죠.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 B,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각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각을 이제 이야기하려니까 이제 어떤 그 함수가 필요한데, 그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것도 뭐 정리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이니까 정의입니다. 그죠? 정의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보시면, 그죠? B입니다. B. 말 그대로 B니까 B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B의 관계를 이제 무슨 사인,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사인, 코사인이 그죠? 그냥 이런 뭐 우리가 뭡니까? 뭐 F라 하듯이 그다음에 G라 하듯이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특별하게 뭐 사인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하냐니까 자, 이렇게 뭡니까? 수직인 요래 직각삼각형이겠죠.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 보시면 AB 요 길이죠. 요 AB 길이입니다. 그죠? 요 AB 길이에 대해서 그죠? 요 BC 길이 있잖아요. 요거의 길이에 B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니까 4인 A라고 이렇게 합니다. 4인 A. 그러니까 요 가격에 대해 4인의 A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기서 4인이 그죠? 4인이 이제 S니까 우리가 4인이 S잖아요. S를 우리 필기체로 쓰면은 여기 S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걸 뭡니까? 사인의 비례. 사인의 비례는 것은 요거의 길이에 대한 요거의 그죠? 나눠준 것을 사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B 길이에 대해서 밑에 요 밑변 있잖아요. 요 길이의 비를 코사인 A라 그럽니다. 코사인은 바로 이제 코니까 그죠? 코니까 C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요 오른쪽 가야 된다. 여기 C의 C 코 천색 있잖아요. 요 C 그죠? 그래서 코사인 A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거는 필요에 의한 뭐가 됩니까? 필요에 의한 약속입니다. 그죠? 이제 정의죠. 필요에 의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무슨 뭡니까? 규칙을 정의하려니까, 규칙을 뭔가 보여주려니까, 그죠? 그 보여주기 앞서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죠? 새로 만드는 어떤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약속이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그죠? 먼저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코사인 A를 그죠? 요 길이에 대해서 요 밑에 길이의 B를 코사인 A라 그러고 요 길이에 대한 요거의 B를 사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B가 있겠죠. 요 밑에 보면 그러니까 확률로 볼 때 그죠?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 B가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 B가 있고, 그 다음 한 개는 요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 B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일단 존재합니다. 자, 사인 A는 요 길이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요 길이에 대해서 바로 밑에 인접한 길이의 B를 코사인이라 그러고, 자, 나머지 탄젠트 A는 그죠? 요 길이 B에 대한 AC 길이에 대해서 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 길이의 B를 우리가 탄젠트 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인 A라고 요걸 코사인 A라고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A를 요거에 대한 요거의 길이 요거분의 요거 코사인을 요거분의 요거 탄젠트를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탄젠트가 T가 그죠? 요걸 요렇게 정말로 T가 요렇게 해서 T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분의 요거입니다. 원래는 거꾸로 하면 그죠? 쉬운데 그죠? 여기 이제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에서 요 B를 세 개를 알아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요거에 대한 요거의 B 말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 B를 거꾸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건 새로운 B니까 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나는 그죠? BC의 요거에 대해서 AB에 대한 AC가 아니라, 잘못됐다. 뭐지? 순서가 안 맞나? 자, 요거 AB에 대한 BC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거죠. BC에 대해서 난 AB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B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니까 코시컨트 A라고 이렇게 합니다. 코시컨트 A. 코시컨트 A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니까 사인 A의 역수가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꿨으니까 그죠? 이렇게 정의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컨트는 마찬가지입니까? 나는 요 AB에 대한 AC가 아니라 거꾸로 하고 싶다. AC에 대해서 AB를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B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문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니까 시컨트 A라고 이렇게 됩니다. 시컨트 A랍니다. 그 시컨트 A는 결론은 결국 뭡니까? 결국 보면은 코사인의 A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게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AB분의 BC인데, 나는 그냥 BC분의 AC로 하고 싶다. 그러면 B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다른 문자를 써야 되겠죠. 이걸 이제 코탄젠트 A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 A분의 1에 대한 결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해 가지고, 세 개의 뭡니까? B를 정의했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역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것은 세 개가 됩니다. 세 개가 되고 역수를 통해서 새로운 걸 세 개 더 만들었죠.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총
6개의 뭐가 됩니까? 삼각비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실용적인 삼각비인데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쉬운 방식. 자, 쉬운 방식입니다. 요거를 통틀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삼각형 두 개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이죠. 여기 그죠? 4분의 파입니다. 자, 삼각형 내각의 합은 뭡니까? 180도죠.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죠. 이럴 때는 1대 루트 2. 피타고라 정리해서 그죠? 요 길이 여기 1이면 여기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0도, 요거는 60도 되죠. 그럼 요건 뭐 90도니까 여기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요 30도니까 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1대 2대 루트 그죠? 하면 4가 2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 정리해서 그죠? 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도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앞에 있죠, 그죠?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가 되고 60도는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인의 6분의 파이는 요거 4인은 뭡니까? 앞에 보이죠? 이거분의 이거였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럼 4인의 3분의 파이는, 자, 4인의 3분의 파이는 뭡니까? 이 각에 대해서 멀리 가는 거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4인의 4분의 파이는, 4인의 4분의 파이, 4인은 멀리 가는 거죠. 요 각이니까, 그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6분의 파이. 코사인의 6분의 파이는 뭐예요? 코사인 6분의 5죠. 코사인은 뭡니까? 이웃한 그 비례죠. 2분의 얼마입니까? 여기 코죠. 코. 2분의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은 이웃하는 각이니까 2분의 1이죠. 여기, 요 밑에 이렇게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의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다음 탄젠트는 뭐가 됩니까? 자, 수직인 거 아랫변이 밑변이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공식은 요걸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4분의 파이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1 대 루트 2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그죠? 요 30도, 60도인데, 30도는 3이니까, 그죠? 밑변이 루트 3이고, 60도는 요 1이니까 1대 2대 루트 3. 이거 피타고라 정리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이 비례식 공식 있죠?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이 각이 돼서,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 그럼 앞에 비례식 정의 있죠? 그 정의대로 하면은 이 공식이 이제 다 암기가 됩니다. 요거를 꼭 암기해야만이 여러분들 뒤에 뭡니까? 어떤 그 각에 대해서 그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응용 문제를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빌딩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빌딩 꼭대기에 올려다본 각도가 6분의 파이였다. 높이가 눈높이가 그죠? 1.6m일 때 이 빌딩의 높이를 구하라. 그래 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빌딩의 그죠? 높이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죠? 여러분들 각도 재는 기계들 많이 봤죠? 공사장에 가면 그죠? 쫙 했을 때에 여기 이제 6분의 파이 각도가 되는 요 높이입니다. 그 다음 눈높이가 1.6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 6분의 파이를,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이거분의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빌딩으로부터 100m 들이서 여기 100m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100m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뭡니까? x를 합시다.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이는 100분의 x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6분의 파이는 100분의 x가 되고, 자, x는 뭐가 됩니까?
100 곱하기 탄젠트 6%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 6%의 파이에 대한 각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루트 4 하면서 그죠? 여기 뭡니까? 실제 잘못됐다. 여기까지 높이가 그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요만큼이 1.6m죠. 1.6m. 키가 160cm라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다가 더하기 좀 되겠죠? 그럼 빌딩의 높이는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1.6에서 이렇게 되고 약 뭐가 됩니까? 59.335m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에서부터 뭐가 됩니까? 요 빌딩 높이까지 뭡니까? 재는 각도를 재는 기계만 있으면은 이 빌딩의 높이를 그죠?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로 그죠? 에베레스트 산이잖아.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 있죠? 뭐 8,000 몇백 미터라는 거죠. 그것도 길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다 이렇게 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산에 그죠? 뭐 올려놓고 줄을 재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각도 계산하는 걸 요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지평선하고 그죠? 수평선이죠. 수평선하고 그 다음에 요 각의 꼭대기까지 요 그죠? 각을 재서 실제 이제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5 될 때는 더 좋죠. 45 될 때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나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나무가 있을 때 나무에 있을 때 걸어가면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각을 딱 잽니다. 각을 이 각을 딱 재는데 이 높이가 뭐가 됩니까? 45도일 때까지 각을 딱 재는 거죠. 맞죠? 각을 대면은 그죠? 45도 될 때 멈춥니다. 45도 될 때 멈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요 나무로부터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다가 이 각을 재봅니다. 이렇게 각을 이렇게 재보고 안 되죠. 또 멀어집니다. 그죠? 멀어지다가 각을 딱 뗄 때 45도일 때 딱 멈춥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무로부터 그죠? 자기가 걸어 나온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가 그죠? 만약에 A 메타를 합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 나무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A 메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걸 사용한 건 요거 45도 45도 1대 루트 2 요걸 사용해서 하면 그죠? 이거 나무 또는 뭡니까? 산, 뭐 빌딩 뭐 다 해당되겠죠. 요 밑에서부터 쭉 물러나면서 그죠? 각이 만약에 45도일 때 딱 멈추면은 자기가 걸어온 요 길이만 구해주면 그죠? 바로 뭡니까? 이 나무나 산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산 같은 거 높이고 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참고로 이야기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던 것은 그죠? 각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 그 다음에 그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면적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비 몇 개입니까? 6개 꼭 기억하시고 실제 그죠? 필요한 특수각이죠. 특수각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암기하는 방법 2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죠? 4주차죠. 4주차 1차시 수업 마치고 좀 쉬었다가 4주차 2차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